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특이하게 한반도가 아닌 일본에서 태어나 백제의 왕이 됩니다. 462년 지금의 일본 사가현 가카라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왜 백제 왕족이 일본 땅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이 아이는 어떻게 백제로 돌아가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의 놀라운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령왕의 출생은 정말 소설 같은데요. 461년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당시 계로왕은 동생 곤지를 외국으로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곤지가 계로왕에게 황당한 요청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로왕의 임신한 후궁을 자신에게 달라는 이상한 요청이었죠. 이에 계로왕은 가는 길에 아이를 낳으면 즉시 백제로 돌려보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동생의 이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후 곤지는 계로왕의 후궁과 함께 외국으로 향했고 지금의 일본 사가현 가카라 섬에 도착했을 때 후궁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죠. 그렇게 6월 1일 바다 한복판의 작은 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가 바로 훗날 백제 중흥의 주역이 될 무령왕이었습니다.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을 당시 백제어로 섬을 뜻하는 사마라고 지었는데요. 일본 기록에는 도군, 즉 섬의 군주라고도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곤지는 약속대로 갓난아기를 배에 태워 백제로 보냈는데 이렇게 무령왕은 태어나자마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령왕이 태어난 후 백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면서 계로왕이 목숨을 잃었고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며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후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으로 이어지는 동안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었죠. 특히 동성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신하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러던 501년 12월 마침내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위사자평 백가가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시해한 것이죠. 당시 40세였던 무령왕에게 왕위 계승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무령왕은 곧장 다음 백제왕으로 즉위했고 곧바로 한솔 해명과 함께 가림성에 운거해 있던 백가 토벌에 나섰죠. 그리고 502년 1월 무령왕은 마침내 백가를 제압하고 그를 처형시켰고 이로써 무령왕은 자신의 첫 번째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며 왕권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무령왕이 즉위한 후 가장 큰 과제는 고구려와의 전쟁이었는데요. 그동안 백제는 고구려에게 밀려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령왕은 달랐습니다. 즉위 직후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503년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고목성을 공격해왔을 때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죠. 그리고 바로 반격에 나서는데요. 달솔 우영을 보내 군사 5,000명으로 고구려의 수곡성을 습격했죠. 그리고 507년에는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연합해 횡악 방면으로 침입했지만 무령왕이 직접 이를 격퇴합니다. 무령왕은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고목성 남쪽에 2개의 책을 세우고 장령성을 축조해 방어선을 강화했죠. 512년에는 더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고구려가 가불성과 원산성을 함락시키고 약탈을 자행하자 무령왕이 기병 3,000명을 이끌고 직접 출정해 고구려군을 크게 무찌르기도 했죠. 이때의 승리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백제가 다시 고구려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북방에서 고구려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무령왕은 이제 남방으로 눈을 돌렸죠. 특히 가야 지역과 섬진강 유역에 대한 공략이 시작되었는데 무령왕은 대가야 반파국의 세력권이었던 상다리, 하다리, 사타, 모루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승리의 의미는 단순히 영토 확장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섬진강을 통해 광양만에 이르는 중요한 교통로를 확보한 것이었는데 고대에는 교역로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기도 했으니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곳을 차지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 513년에는 장군 점이문귀와 주리직위를 보내 기문과 대사지역까지 백제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렇게 무령왕은 북으로는 고구려와 맞서고 남으로는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며 백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죠. 무령왕의 진짜 능력은 전쟁에서만 드러난 게 아니었는데요. 내정 개혁에서도 탁월한 수완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가장 주목할 만한 개혁이 바로 22담노제입니다. 담노는 백제의 지방 행정 조직인데 무령왕은 이 담노들의 왕족을 파견했죠. 지방 토착 세력들을 중앙의 통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는 놀라웠는데요. 왕족들이 직접 지방을 통치하니까 중앙 집권화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토목공사에 필요한 노동력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좌평제도 개편했는데 기존에는 좌평들이 너무 큰 권력을 가져서 왕권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무령왕은 좌평을 상자평, 중자평, 하자평, 대자평으로 세분화해서 서열을 만들었죠. 거기다가 민생 안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06년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구휼했으며 510년에는 제방을 축조하고 유랑민들에게 농사를 권장했습니다. 이런 정책들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고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지게 되었죠. 무령왕은 군사적, 내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뛰어난 솜씨를 보여줬는데요. 512년과 521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남조의 양나라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신라 사신도 함께 데려간 백제 사신은 양나라 황제에게 신라가 백제의 속국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대가야 반파국까지 백제의 부용국이라고 주장했으며 이는 백제의 국력을 과시하려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521년 양무제로부터 사지절도독 백제제군사 영동대장군이라는 자코를 받았는데 이는 고구려보다 높은 지위였죠. 양 나라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백제가 고구려를 뛰어넘었다고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무령왕 시기엔 외국과의 관계도 활발했는데요. 513년과 516년에 오경박사 단양이와 고안무를 외국에 보내 백제의 선진문화를 전파하기까지 했죠. 이렇게 백제의 국력을 또 한 번 엄청나게 향상시킨 무령왕은 523년 5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웅진백제의 왕들 중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왕이자 전지왕 이후 자연사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런 무령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1971년에 발견된 무령왕릉 덕택이죠. 공주 송산리에서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이 왕릉은 엄청난 보물창고였는데요. 도굴당하지 않은 완전한 상태로 발견되어서 4,600여 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덤 주인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준 지석이었습니다. 지석에는 무령왕이 523년 5월 7일에 62세로 사망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2년 후인 525년 8월 12일에 현재 위치에 안장되었다는 내용도 있었던 것이죠. 이 지석 덕분에 무령왕의 정확한 생몰연도가 밝혀졌고 다른 역사 기록들과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토된 유물들도 정말 화려했는데요. 금제 관장식, 금제 귀걸이, 은제 팔찌, 청동 거울, 석수 등등 이 유물들은 백제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령왕 시대의 국제적인 교류를 증명해 주었죠. 특히 관을 만든 나무가 일본산 금송이었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 중국식 벽돌 무덤에 일본산 나무로 만든 관은 당시 백제가 얼마나 국제적인 나라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령왕의 23년 치세는 백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웅진 천도 이후의 혼란을 완전히 수습하고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521년 양나라에 보낸 국서에서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여 마침내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령왕이 이룬 백제 중흥의 핵심이었죠. 40세라는 늦은 나이에 즉위했지만 23년간의 치세로 백제를 완전히 바꿔놓은 무령왕은 고구려에게 밀리던 약소국에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백제를 다시 올라서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혁신적인 개혁 정신,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 같네요.